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하루 정말 지치는 하루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5천만 원과 5,150만 원 사이로 정말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심한 장이었는데요. 하나 간과하면 안 될 게 우리가 정말 인내심에 극에 달해서 지치고 정말 이 시장을 떠나고 싶을 때가 상승장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상승장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장 대응 전략 또 시장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볼게요. 먼저 코인서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또 이번 주 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나와도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고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왜 내려간지도 모르고 보시면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얘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됐죠. 어제 이제 나스닥이 200일선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큰 폭으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잠깐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위아래 양전, 음전 왔다 갔다 두 차례 정도 위아래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해서 약 10% 이상 빠졌고 이제 기술주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트코인 그래도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금 길지만 긴 42,000달러에서 잘 횡보를 해주면서 가격 방어 안정적으로 잘 하면서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 조금은 멘탈 케어 잘 하고 투더 골드문과 함께 멘탈 케어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멘탈 케어와 함께 시장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서브님. 예,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주 자체가 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줄 만한 악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내려가지? 시장이 왜 안 올라가지를 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금리에 대한 부분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게 또 우리 코인과 또 그다음에 또 주식까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제적인 악재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금리는 알겠고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가는 걸 알겠는데 왜 원자재 가격이 코인에 영향을 주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경제적인 악재입니다. 경제적인 악재라는 부분들이 공포심을 계속 자극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공포심 자체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지금 그 0에 가까울수록 그 공포심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21이었는데 지금 한 20 정도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감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신규 자금도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또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우리나라 경제 또는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은 이 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또 그다음 기업들의 영업 활동에 또 자극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 또 하락을 하니까 동반 하락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근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왜 이 주식이 하락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의 그 재고 물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때 1,000원 원자재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0원의 원자재를 많이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재고가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만약에 1,200원을 올랐다고 한다면 또 바로 이 재고를 1,200원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갖고 있던 1,000원짜리 재고를 들여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바로 완제품의 가격도 올라버립니다. 딱히 1,200원짜리를 지금 바로 사서 만들어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바로 200원을 올려서 완제품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1,000원에 사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뭐 원자재 가격만큼의 가격을 올려버린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웃풋이 1,000원이 나가는데 인풋은 예전보다 200원이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라서 단기적으로 상승은 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소비자들은 또 완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뭡니까? 또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또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를 또 안 하게 되면 기업들의 매출 또 줄어들고 또 이 심각한 현상이 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한 번에 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저기 하나씩 올라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소비자 또 소비 안 하고 지금 또 그 원유 가격도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 뭐 또 수출 기업한테도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수출 기업의 비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에도 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또 많이 타격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은 상황인데 또 기업들은 또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뭔가 또 그렇다고 또 영업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운영비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그 투자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담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또 적게 받으면은 또 부담도 늘어나지만 또 적은 투자 돈으로 또 운영도 빠듯하고 막 이런 상황이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투자자분들도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돈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투자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버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100만 원만 빼야지. 그러다가 또 버티다가 아유 안 되겠다 200만 원 빼야지. 이러다가 또 갑자기 중간에 큰 돈이 나가요. 그러면은 뭐 전량 다 손절치는 이런 흐름들이 매일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가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런 지지를 좀 받아줄 거고 좀 방어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잡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나스닥도 많이 떨어지고 미국 증시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원유 가격은 오르는데 매도 물량이 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을 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이거를 언젠가는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잘 참고 견뎌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이제 조금 거시 시장에 대한 조금 악재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 긴축 그리고 중국의 이제 둔화가 조금 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이제 회색 코뿔소에 조금 경고가 들어왔다는 이제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미국 현재 뭐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리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번 주죠. 약 비트코인이 조금 폭락을 했었던 그때 시점으로 이제 미국 10년째 국채물의 금리가 1.73%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1.8을 넘어서 지금 거의 1.9까지 조금 위협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싸지게 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조금 불안한 시장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 코인 이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완전 안전 자산인 채권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FOMC 회의가 또 다음 주에 또 있죠. 이 회의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FOMC 회의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약 4차례에서 5차례 정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FOMC 미 연준은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아주 쉽게 조금 잡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문제점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서 조금 위험이 생기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이 저성장에서는 돈을 조금 많이 풀어서 재정 정책을 조금 풀고 통화 정책을 함으로써 이제 좀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돈을 풀자고 보니까
보니까 지금 이미 풀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그리고 돈을 조금 흡수를 하자고 보니까 지금도 미국 지금 성장률이 뭐 2% 3%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초저성장인데 여기서 더 저성장이면은 어떻게 이제 경제가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슈로 이제 FOMC 회의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제 양적 완화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이슈 말고 저성장에 대한 이제 이슈만 이제 해결하면 됐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잡기 위해서 조금 고분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우리 신흥국이죠.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쪽 이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주가만 보셨더라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만 보셔도 이제 굉장히 외인들이 자금 이탈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이제 강세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뭐 저번 주에 1,200원에서 지금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달러 정말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미국 금리 올리고, 한은 같은 경우는 지금 1.25%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뭐 연말까지 약 2%대로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계대출이 1,744조 원에 달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약 949조 원, 약 거의 1,000조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 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자율이 지금 1.25에도 지금 뭐 곡소리 난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0.75% 더 올린다고 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최소 1% 이상, 그리고 2% 이상 이제 뭐 변동금리로 더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었던 그 회색 코뿔소, 국내 부동산 이제 거품 붕괴와 더불어서 이제 가계 부채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조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중국 이슈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1분기에 18%, 그리고 2분기엔 7.9%, 3분기에 4.9%, 그리고 현재는 지금 4%대로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약 8.1%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성장률을 예측을 해봤을 때 올해 성장률이 정말 조금 작년보다 훨씬 넘기 힘들고, 올해는 뭐 4.3%,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4.9%로 조금 하향해서 전망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금 중국 시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뭐 원유 상승이겠죠.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 제조업 회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밖으로 파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하게 된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헝다 이슈, 부동산 버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지방 정부, 중국은 지방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터질 경우에 해외 시장에, 중국은 조금 폐쇄된 금융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시장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은 없지만, 만약에 지방 정부가 하나 두 개 도산을 하게 되면 중국 자체의 이제 버블이 조금 터지게 되고, 리스크가 커졌을 시에 중국 자체의 리스크가 커지면 이거는 조금 전 세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인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 아주 신나게 하고 있죠. 또 추가적으로 또 석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국이랑 또 호주 또 그렇게 좋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그래도 전 세계 뭐 70억 인구 중에서 약 한 20억을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 GDP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전 경제 성장률 둔화를 정말 우리는 무시는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여파로, 나비 효과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금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SEC 이제 갠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직접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조금 악재가 터졌는데요.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SEC죠.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올해 디지털 자산 시장 감시 감독의 이제 1차 대상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규제안을 이렇게 여러 개, 세 가지 정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사모 투자 펀드에 대한 뭐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국채 시장 개혁을 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임원의 급여를 투명하게 할 거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직접 우리는 규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올해 대중들이 정말 지금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몰려 있고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내려갔지만 올해 전망이 굉장히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이 밝은 이 시장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시장에 또 한번 흔들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현물 ETF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규제안들이 다 정립되고 나서 아마 현물 ETF 승인이 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저 ETF를 위해서 잘 이제 터전을 닦아주고 있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헝다 이슈 관련해서 체크하셔야 될 게 1월 23일과 24일이 이제 채권이자 만기일입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규제 이슈가 또 터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현물 ETF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렇게 제도가 잘 갖춰져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제가 이제 한창 NFT 얘기하다가 이걸 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 NFT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 자체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경제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 좋은 데가 있는데 바로 이 NFT 시장이 너무나도 좀 좋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NFT 시장이 좀 많이 활발합니다. 자, 지금 그 NFT 시장으로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개인들 참여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5년 동안 자신의 이제 셀카를 딱 찍어서 이 NFT로 팔아가지고 14억을 본 인니 대학생을 이제 그 대학생이 있다라고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셀카 사진을 보면 무슨 게 저는 이제 막 14억을 벌었다 해서 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연예인들처럼 뭐 엄청나게 멋있거나 이쁘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냥 5년 동안 그냥 뭐 어디 여행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셀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그게 14억에 팔려 나갔어요. 좀 많은 개수가 좀 많은데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NFT가 과연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NFT 시장이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뭔가를 등록을 해도 누가 또 이렇게 막 산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장이라고 판단하기엔 좀 그렇지만 지금 개인의 참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개인의 참여가 너무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한 사례인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개인들이 NFT 시장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뭐 픽셀로 만들어 가지고 또 무슨 뭐 아이템을 팔고 그다음에 뭐 게임에 사용되는 뭐 타이어 하나에 400만 원 뭐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또 게임에서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럼 지금 이 게임과 관련한 NFT가 너무나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해요. 정보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너무나도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게임 갈라 게임의 용 캐릭터가 60억에 팔려 나갔다라는 것이 있었던 만큼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게임사 규모로 봤을 때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가 부족해서 이 블리자드를 인수를 할까라는 것들을 따져본다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게임을 만들긴 합니다. MS 게이밍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엑스박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만들긴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게임 우리가 흔히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그 민속놀이라고 하는 스타크래프트 있죠. 이 스타크래프트를 만들고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흥행시켰던 이 게임사 전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분리자를 인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NFT 시장, 특히 메타버스 시장의 진출을 더 가속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 투더 골드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출근을 하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다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메타버스, 특히 사실 뭐 가상현실 안에서의 뭐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 뭐 하려면은 아무래도 게임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가 좋잖아요. 특히 블리자드 회사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은 로딩 없이 모든 이 땅이 로딩 없이 다 원대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메타버스 상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한 번 더 이 메타버스를 선점하겠다라는 생각이 껴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NFT 시장을 봤을 때 뭐 처음에 뭐 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처음에는 뭐 200만 원 또 어떤 것들은 뭐 30만 원 이랬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도 저거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400만 원이 되고 너무 비싼데? 근데 그게 갑자기 1000만 원이 되고 너무 비싼데? 근데 그게 갑자기 1억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NFT 시장의 상승력이라든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은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고 아직 안 나온 것들도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NFT 시장, 그냥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매매가 아니라 이 NFT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는 이런 NFT 시장에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FT 시장 정말 평범한 일반인도 그리고 아주 거대한 거대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는 시장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이제 조만간 있을 이제 대선 관련해서 유력한 두 후보가 계시죠. 두 후보가 이제 가상 자산을 바라보는 이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두 분의 이제 후보가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가상 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기존 이제 주식은 5천만 원까지 약간 좀 비과세고 거기에 있어서 비과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250만 원까지밖에 안 되었고 그것도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주식과 똑같이 5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는 5천만 원까지 주식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다른 후보는 이제 주식과 똑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250만 원은 정말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주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과세 부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두 후보 우리 앞으로 정치적인 이제 입장을 보았을 때 가상자산을 바라볼 때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똑같이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ICO 코인 발행이죠. ICO를 두 후보 다 이제 뭐 허용을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정말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 지금 현 정부는 조금 외면하고 최근에 이제 무한돌파 삼국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인 두 분의 입장은 뭐 이런 존재하는 시장을 우리가 외면하면 좀 기회를 잃게 되고 앞으로 관련 산업도 계속해서 확대됐으면 좋겠고 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제도화하고 이 제도화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코인 발행 ICO 허용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말해 줬는데 다만 이제 ICO를 그냥 아무나 하게 되면은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은 조금 다단계 위험도 있고 사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식으로 지금 보시면 뭐 IPO 같은 경우 우리 증권 발행 새로 신규 상장하는 것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레포트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별로 이제 상장을 해주는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데 코인도 이것과 비슷하게 다 미리 검토를 다 하고 ICO 자체를 증권사가 아닌 이제 우리 4대 거래소가 맡아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투자자들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제 입장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하게 추진하고 가상화폐 공개 허용 그리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 검토, STO 검토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이제 구축 지원하는 등의 이제 약속을 펼쳐 주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 있을 이제 선거에서 이제 두 대선 후보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우리 투자자들을 조금 더 국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생기는 거는 되게 아주 긍정적인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 해외 시장도 여기에 있어서 뒤지지 않죠. 아까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도 잘 규제안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 구글의 기업 같은 경우,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 구글이 이제 디지털 카드의 암호화폐 저장을 지원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디지털 카드에 이제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이런 기술력을 보여줄 거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구글의 이제 결제 대기업이 이제 페이팔이 이제 아놀드 골드버거를 이제 여기에 책임자로 영입을 하고 디지털 카드에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삽입해가지고 이걸로 결제 시스템을 할 수 있게 이제 할 것이라는 이제 포부를 밝혀주었는데 구글이 이거를 제도화해서 도입하게 되면은 구글에 연관된 그런 어마어마한 어플리케이션의 결제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구글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죠. 유튜브에서 우리가 결제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창출되는 이런 수익들 블록체인 코인들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것으로 이제 구글이 예측하고 여기에 있어서 암호화폐 저장을 지원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이크로 스토레이지 이제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또 절대 안 판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조금 장이 힘들어서 지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주주 홀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장 마이크로 스테이지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6만 9천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떨어지는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고요. 여기 평단은 지금 4만 6천 달러입니다. 마이크로 스테이지도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려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얘네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지금 시장이 이렇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전혀 팔 생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혀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홀더분들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단기간으로 5만 달러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7만 5천 그리고 10만 달러 그 이상을 지금 내다보고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이 시장 뭐 한두 달 조금 힘들어서 손절을 치고 나가는 이 순간에도 장기 홀더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조금 미래를 대비하려면 이런 기관의 움직임 같이 편승하는 것도 굉장히 이런 시장에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두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한번 짚어봤고요. 구글과 스트레티지 관련된 이슈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사부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예, 뭐 요즘 상황에 좀 잘 맞는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제 소다 코인입니다. 이제 이 빗썸에 있는 소다 코인인데 이 소다 코인이 왜 좀 기대가 되냐면 근데 이게 살짝 또 걱정이 되는 건 일단은 이 거래소 안에서 투자 유의 종목을 일단 지정은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바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특징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만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다 코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O2O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업계가 바로 이 배달 업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뭐 배달 시켜 드시고 이러실 때 사용하는 뭐 이제 어플들 이런 것들이 다 오토 업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무슨 이제 호텔 예약 이런 것들도 다 오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접목적으로, 자, 종합적으로 다 오토인데 이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시장의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배달료라든지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 뭐 1,000원, 2,000원 너무 비싸다. 근데 이걸 왜 내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1,000원, 2,000원 정도는 뭐 배달비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5,000원으로 올린다라고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 소비자들의 반발이 좀 심했죠. 자, 그런데 오늘 오면서 들은 얘기인데 이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가 얘기를 해줬는데 노년 쪽이었나? 거기서는 치킨 한 마리 배달시키면 배달료로 12,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8,000원에 치킨을 시키면 12,000원에 배달료가 붙어서 결국에 3만 원짜리의 치킨을 먹는 거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런 배달료나 수수료에 엄청난 부담을 지금 현재 지고 있어요. 그걸 소비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 업체의 사장님들도 이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다코인은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거나 또는 완전히 낮추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다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다코인을 이제 우리가 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참여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코인으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나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사장님들도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럼 이것만 들으면 너무나도 좋은 코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봉상에서의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예전에 한번 올라섰다가 낙폭 이후에 횡보 후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요때 이제 한번 쭉 올라오는 이틀 동안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때 16원에서 한 27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내려오면서 여기서 지속적인 또 횡보, 박스권을 그려주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지라인대 잡아주고 뭐 이평선들 내려오는 거 횡보하다가 돌파해주면서 지지라인대 잡아주고 한 이틀, 3일 지지해주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 바로 어제 오늘이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주봉 흐름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선명할 텐데 예전에 이 작년 7월, 8월쯤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얘 거의 뭐 10원에서 200원 올라갔거든요. 이건 뭐 엄청난 상승 아닙니까? 거의 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쭉 내려왔다가 뭐 이번 연도 상승이라 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이 중요하죠. 이평선들을 돌파해주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이 캔들이 여기서 나와주면서 3주째 슬쩍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도 3주째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특징주들은 항상 이 옆에 별표 있죠? 그 별표를 해놓으시고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고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소다라는 코인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만한 코인이지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좀 피해를 안 보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다코인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인데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또 투자 유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단기적인 수익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는 300피트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은 조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제 코인이죠.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과 함께 수많은 알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이 시장에서 상승을 해주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300피트 네트워크 이제 많은 우리 운동에 관련된 그런 코인입니다. 아마 삼성 스마트 TV 쓰시는 분들은 아마 300피트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닝도 가능하시고 가능하신데 거기에 이제 쓰이는 코인이 이제 300피트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은 수많은 이제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운동 선수들 그 뒤에 조금 가려진 운동의 그런 고수분들이 이제 플랫폼을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런 컨텐츠를 앱을 통해서 유통을 하면서 이제 뭐 콘텐츠 오픈마켓 운동 기반 이제 뭐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와 구매자가 이제 막 서로 교류도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약간 좀 뒤에 가려진 분들은 약간 인플루언서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데 쓰이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인은 이제 헬스 및 이제 스포츠 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와 사용자를 연결해 주는데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체육회랑 이제 NFT 업무 용역을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기대가 되고 있죠. 베이징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위한 이제 NFT 뭐 코인도 이제 발행을 하고 NFT 그런 뭐 상품 같은 거를 이제 발행하는데 300피트 네트워크가 이제 쓰인다는 이슈가 뜨면서 이제 조금 많은 조금 많은 상승분을 보여주었는데 이 계약 기간은 올 연말까지 조금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00피트 네트워크 이제 4일 연속 이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3일 연속 상승 구간으로 지금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윗꼬리를 강하게 남기면서 지금 윗꼬리 감각이 남기면서 이제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빗썸에 상장되어 있고요. 일봉 보시면 이제 어제랑 오늘 조금 많은 이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는 어제 상승분만큼의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지금 여기가 조금 적지만 지금 오늘 9시에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5원대 라인을 이제 조금 바닥으로 잡고 여기까지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여기를 봤냐면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시면 과거에 여기 저항대에 부딪혔던 요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7.8원 정도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저항이 한번 부딪혔었죠. 이 부분이 저항이고 제가 아까 바닥 라인이라고 말한 이 라인은 지금 최근에 이제 뚫지 못한 이 천장 라인을 이제 바닥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300피트 네트워크 NFT 발행도 하고 신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5원을 약간 조금 손절 라인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잡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은 7.8원을 강력하게 전 이제 어깨 라인 여기 헤드앤숄더 부분에 이제 어깨 라인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라인 매물대만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그 이상 이 부분 과거에 이제 전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이슈가 붙었고 어느 정도 개미들을 떨어뜨리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식으로 접근 방향 추천드립니다. 네. 네, 300피트 네트워크 요 며칠간 큰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9시 이후를 기준으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인 트레이너님의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네, 제가 뭐 계속 NFT 좀 강조해드리고 있고 저번에 뭐 용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뭐 6%에 팔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게임의 코인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갈라라는 코인인데 이것도 이제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 코인을 원래는 이제 뭐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30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매매 편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 지금 가격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보고 있다가 오늘 요즘 이제는 매매해도 괜찮은 가격대구나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제 갈라라는 코인인데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친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NFT에서는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제 갈라게임즈의 이런 게임과 코인들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용 같은 경우에도 미란더스도 이제 갈라게임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갈라노드라든지 그다음에 복스 이런 것들로 뭐 채굴을 해가지고 게임으로 해가지고 타운스타 게임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또 채굴을 막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는 또 수익을 내는 게임도 지금 이제 이 갈라게임즈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제가 이 NFT 시장에 대한 상승 이런 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 갈라게임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용 그것도 원래는 200만 원짜리 랜덤 박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랜덤 박스를 팔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거의 1분 만에 다 매진이 된 겁니다.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했는데, 자 근데 그게 왜 200만 원인데도 그렇게 다 매진이 됐느냐? 그냥 거기 상자에서 나오는 가장 낮은 등급의 NFT 그것도 그 상품도 그냥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00만 원만 넣으면 그냥 5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최소 5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게 1분 만에 매진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3개밖에 없었던 용 3마리가 한국 사람이 한 명이 당첨이 됐었던 건데 그게 60억에 팔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보상 자체가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참여도 또 쉽게 하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뭐 게임하듯이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매를 통한 수익을만 우리가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지만, 사실 이면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지금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갈라 코인이라든지 사실 뭐 다른 쪽의 코인들도 좀 이 갈라 게임즈를 좀 모티브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은 수익을 좀 봤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향후 2년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 갈라라는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갈라 코인을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든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갈라는 작년 12월 30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그렇게 그 NFT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제 와서 이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흐름을 보세요. 그때까지 뭐 매수할 만한 흐름이 없었잖아요. 그냥 뭐 상장하고 나서 한번 빔 쏘고 나서 계속 하락이 나가다 중간에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단발적인 흐름이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더 저항을 먹고 쭉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특징적인 흐름이 뭐냐면 하락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일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갈라가 좋지 않아서 파는 게 아니라 상장이 된 건데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팔아먹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보부상들 있죠. 보따리상들이 갖고 와가지고 해외에 있던 계좌에서 국내로 가져와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밑에서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이 됐고 한번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내려오면서 거래량은 일정하게 진행이 됐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가격대가 물론 여기서도 여기 내려온 이유가 이 해외 거래소에 있는 갈라와 너무나도 시세 차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비슷해졌습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슬슬 회복하고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갈라는 제가 그때는 얼마 이하다, 뭐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밴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원에서 340원 사이, 여기서 이 안에서만 매수를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80원으로 한번 고점을 찍었었던, 전고점을 찍었었던 부분이 480원입니다. 그래서 48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20원으로 좀 진행하시면 되는데 320원은 이 해외 거래소의 그 지지 라인대가 있어요. 거기가 32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갈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 상장한 이후로 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좀 공략해봐도 괜찮은 시점이 나온 것 같아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일정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해외 거래소와 비교를 하시면서 지지라인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공략주는 이제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이 또 한번 조금 좋은 자리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폴카닷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이제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서 멀티체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장성, 이더리움이 조금 못 가지는 이런 확장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웹 3.0이랑 이제 D앱 관련해서도 이제 각각 파라체인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들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니까 차트 보면서 아마 얘기 드리면 일단 오늘 시가총액은 약 29조 원, 28.5조 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조금씩 다르고 있는데 업비트가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보기 쉽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지금 현재 외화 가격이 24달러입니다. 24.4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한국 가격으로는 이제 29,000원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두 개, 세 개, 3중 바닥을 조금 형성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도 지속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떨어지는 이 와중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 폴링 웨지한 패턴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RSI 비율 또한 마찬가지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거에 비해서 RSI 비율은 저점과 저점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조금 보이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장세가 돌아왔을 때 이런 다이버전스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은 폴링 웨지 패턴에서 지금 거래량 부분에서 거래량이 조금 강하게 나와주면은 이제 여기서 이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이런 식의 패턴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3중 바닥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한 29,000원 가까워요. 아까 제가 24.4달러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 단위로 심리적인 저항선 구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돌파하기 쉽다 어렵다 이걸 구간으로 많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3만 원대 구간에서 돌파가 어렵다 쉽다라고 생기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5달러를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약 25달러가 여기 바닥 라인 정도 되면서 여기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이죠. 요 매물대 구간에 이 매물대 구간의 천장 라인이 약 한 25달러 정도 됩니다. 아마 이 구간을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주고 25달러 우리 심리적 저항선 이 구간을 강하게 한번 돌파해주면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매수 단가는 약 29,000원, 29,000원 선이고요. 지금 목표가는 이제 천장 라인인 여기 38,000원까지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조금 안 좋은 장세에서 밑에 추가 낙폭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매 타이트하게 그냥 마이너스 5%로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폴링 웨지 패턴은 그러면 이 하락 수렴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방향 결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렴한 이후에 이제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본 게 이제 RSI 비율입니다. RSI 비율과 거래량이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RSI가 만약에 여기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칼날, 줍지 말아야 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 높여지고 있죠. 저점이 높여진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우리 폴링 웨지한 패턴의 조건을 조금 충족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거래량이 조금 붙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이 폴링 웨지한 패턴 여기 하락 추세 라인을 이탈해서 전 이제 목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지표를 토대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모바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비트코인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 상승이 언제쯤 올지에 대한 해답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